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2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오늘 SNS에 아침에 글을 남겨서 윤석열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선 이후에 계속 밖에서 머물면서 내부 총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 열흘 전에 윤석열 후보와 단독 만찬을 하면서 이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제의를 받았는데 본인이 무엇을 몇 가지 제안을 했고 그 중에 특히 이 공천 거래가 있었죠. 공천 거래를 시도를 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전략 공천하고 본인의 핵심 측근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불발되고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합류하겠다. 선대본부장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 속셈이 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지난번 회동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 홍준표 의원과 부딪혔던 권영세 사무총장까지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하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열흘 만에 이렇게 선회를 한 그 진짜 이유는 뭘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설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이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이 되는데 이 보수 또 중도 이 유권자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특히 지역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죠. 대구 경북 또 홍준표가 지사직을 지낸 경남 이런 쪽에서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서 공천 거래를 하다가 불발되고 나서 계속 내부 총질하고 목리를 부리는 홍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겠죠. 아무래도 공천 거래를 시도를 했다가 불발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서둘러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합류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을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이번 대선을 그냥 지나치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별 할 일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이기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더 존재감 없어지겠죠. 윤석열 후보가 지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목리를 부렸으니 공동 책임론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냥 이번 대선을 그냥 지나치면은. 그래서 일단 대선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을 했겠죠. 정치적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대선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본인이 대구시장에 나가는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대구시장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 출마를 하면 대구시장이 되면은 4년 임기를 마치면은 다음 대선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노릴 수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졌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야권 질서 재편이 일어나겠죠. 비대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당을 만든다든지 그때 이 홍준표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대선에 발을 드러나야지 가능하지 대선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가는 그런 기회가 없죠. 윤석열 후보가 혹시 지더라도 자, 그런 차원에서 합류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진짜 이유, 합류를 한 진짜 이유 중에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대구 중남구 여기는 원래 그 곽상도 의원이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원적을 내놓고 보궐선거가 3월 9일 날 대선 때 같이 치러지는데 이 지역은 원래 당 지도부에서 경선 지역으로 꼽았던 지역입니다. 경선으로 분류를 했죠. 다 후보들, 이 예비 후보들 나와서 다 경선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그냥 꽂아달라.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달이 났죠. 그 사달이 나서 머쓱해졌죠. 홍준표. 상당히 머쓱했고 민망하고 또 공천 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해당 지역 대구 중남구를 어제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예 공천 안 하겠다. 이 명분은 그거죠. 이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에 연루돼서 50억 클럽에 연루돼서 위원직을 내놨으니 수사를 받으면서 위원직을 내놨으니 그 종로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때문에 치러지니 우리도 공천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무공천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것은 명분상의 이유인데 또 그 이유도 뭐 작용을 했겠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홍준표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홍준표가 공천 거래를 시도를 했는데 불발이 됐는데 그 지역을 아예 그냥 무공천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홍준표 의원도 어느 정도 낯이 좀 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다목적인 이 서로의 목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 홍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기로 자. 그 상황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나쁠 것이 없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계속 딴 살림을 차려놓고 2030을 끌어모아서 내부 총질을 하던 그 일을 이제 홍준표가 하지는 않겠죠.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2030을 중심으로 홍준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흡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홍준표 의원이 또 다른 어떤 몽디를 벌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캠프, 전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겠죠. 아무래도 선수도 제일 많고 당대표도 2번 지냈고 후보 대선에도 나갔고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했고 상임 고문으로서 좌장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윤석열의 좌장 역할을 했던 캠프의 좌장 역할을 잠시 했죠. 김종인이 있었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악연이 있습니다. 지금 좌장을 어떻게 보면 교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 김종인의 그 동아은행 비자금 뇌물 사건 그것을 검사 홍준표가 자백을 받아냈죠. 자, 그래서 그 악연이 있어서인지 이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홍준표가 복당을 못했습니다. 김종인이 복당을 안 시켰죠. 과거 악연도 있기 때문에. 자,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일찍 복당을 했으면 당 안에서 본인의 세력을 좀 만들어서 이번에 그 후보 경선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졌죠. 홍준표가 참패를 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에서 그동안 이 국민의힘 안에서 만약에 김종인이 일찌감치 복당을 시켜줬으면은 좀 홍준표가 저변을 넓혀서 그런 그 일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쨌든 둘 사이에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김종인과 홍준표. 그런데 둘이 이 일종의 임무를 교대를 한 겁니다. 윤석열 캠프의 좌장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자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이 흥미롭다기보다 어떤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홍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 오늘 선언을 하는 이 시점을 앞두고 김종인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 같은 시점이죠. 김종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와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윤석열과의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이재명과 밀고 당기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 불과 40일 남겨놓고 김종인이
이재명과 밀고 당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홍준표도 본인과 악숙의 홍준표도 윤석열 캠프 갖고 하니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윤석열 캠프는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인지 이재명 캠프와 밀고 당기기를 시작했는데 윤석열이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을 할 때도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죠.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도 지지율이 계속 끌어올리지 못했죠.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윤석열의 이번 금년 초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윤석열에게 당신은 배우만 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결별이 됐죠. 윤석열과 결별이 됐는데 이번에는 김종인이 과거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했죠.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일종의 떡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 했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본인이 과거에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할 때 이재명이 그때 단식을 했는데 이재명 그때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에 항의를 해서 강화문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죠. 그걸 말린 인물이 나다. 김종인 내가 말렸다. 당 대표로서 내가 가서 말렸다. 그 과거 인연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하면 이재명이 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면 뭐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과거에 윤석열을 향해서 계속했던 말이죠. 만나자고 하면 만나볼 수도 있을 것. 뭐 별의 순간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이재명에게 던집니다. 선거 불과 40일 남겨놓고. 자, 이 상황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죠. 과거에 김종인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할 때 비서실장을 한 인물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에도 김종인 강화문 사무소를 찾아갔죠. 그런데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이 이재명에게 여러 가지 애정, 호감을 갖고 있다. 정치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적대심을 갖거나 나쁜 인연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도 지금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역량이 있는 정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 연락드린다. 연락을 드리면 필요한 조언도 해주시고 가야 할 길도 제시해 주신다. 기회 될 때 한번 찾아뵙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그전에는 정권교체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뭐 이재명과 뭐 통화도 하고 뭐 그랬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의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분은 일단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최근 이재명의 대선 행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딱 박스권에 갇혔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죠. 뭐 오전에 뭐 큰 절을 올리기도 하고 오후에는 성남에 가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과거의 일을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또 뭐 측근들은 참모들은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에 내년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또 뭐 무공천 뭐 종로 같은데 무공천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쏟아내고 있죠.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30%대 중반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 쪽은 설 전날에 있을 윤석열 후보와의 맞짱 토론, 여기서 어떤 역전의 기회를 잡겠다 이런 각오로 좀 준비를 하고 이재명은 오늘 리허설까지 막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토론에서 승기를 뒤집지 못하면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코너가 정가 뒷담화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 팩트가 아닌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의 단일화가 아니고 이재명과의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재명의 필요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는 물론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 문제까지 막 해서 지금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보수 중도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당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도 했었죠. 후보 단일화도 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이재명과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공동정부론을 꺼낼지도 모른다. 정가에 놔두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또 특히 이것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협상 상대가 그리고 공동정부 협상 상대가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소문이 나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서 이 사자 대결에서도 사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자강론이 지금 막 만연해 있죠. 근데 이재명은 위기론이 만연해 있습니다. 위기론. 이 4강 구도에서는 진다. 자, 그러면은 역으로 안철수를 윤석열 쪽에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재명 쪽에서 끌어당기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정가에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쪽에서는 안철수 쪽에 대선 후보 자리를 빼고 다 내주겠다. 총리든 DJP 연합처럼 뭐 장관직 이런 것도 그런 제안을 했다는 이런 아직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문들이 이재명, 안철수 이 연대론 소문들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호남 출신이죠. 그때 한평에까지 안철수 후보가 찾아갔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앉은 후에 좀 더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워낙 양쪽이 좀 박빙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다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런 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뭔가 마지막 역전 승부수를 던질지도 모른다. 그런 소문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그 관측의 연장선상에서 안철수와의 연대론이 지금 솔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최진석이 최근에 김종인 지금 민주당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종인과 저 강화문 사무실에서 또 만났다. 자, 그런 말까지 나오니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겠죠. 성북권의 혼술이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